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책. 눈 속의 고향. 밖에는 눈이 내리는데 구내 식당 난로가에 앉아서 뜨거운 미역국을 마신다. 나는 거대한 고래처럼 조개와 새우가 숨어있는 미역의 숲과 그 숲이 헤엄치는 태초의 바다가 이랬을까? 해초와 조개는 없었지만 생명의 원료를 녹여서 뜨겁게 농축시키고 있었으리라. 그래서 언젠가 잉태된 생명을 바다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짭짤한 양수 속에서 고이 길러내었으리라. 밖에는 눈이 오고 추운데 나는 태초의 바다, 생명의 바다를 내 혈관 속에 끌어들여서 뜨겁고 힘찬 또 하나의 조류를 만든다. 벌써 오래전에 썼던 짧은 글이다. 그러나 지금도 이 글을 쓰던 때의 기분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초겨울의 날씨가 제법 싸늘하다 싶었는데 강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대학교 구내식당을 향하여 가다 보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고 식당 안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나는 아주 편안하게 난로가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눈이 오는 날에는 난로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그날 구내식당의 메뉴는 뜨거운 미역국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미역국을 마시면서 나는 먼 고향을 그리는 향수를 느꼈다. 그것은 너무 멀고 너무 오래전에 잊어버려서 생각해내기조차 어려운 향수였다. 고향의 어머님 같기도 하고 눈물 같기도 한 막연한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것은 내가 먹고 있던 짭조름한 미역국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을 때 미역국을 드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본 눈물의 맛은 영락없이 미역국처럼 짭조름했던 것이다. 그것은 미역국의 맛이기도 하고 바다의 맛이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단순히 미역국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고래처럼 바다를 마시고 있다는 착각마저 드는 것이었다. 내가 마시는 미역국의 바닷속에는 조개도 있고 새우도 있었다. 그것들이 숨어있는 미역의 숲을 흔들흔들 헤엄치는 것처럼 보였다. 바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차가운 바다가 아니라 뜨거운 바다, 태초의 바다가 그처럼 뜨거웠으리라. 그 당시에는 해초도 조개도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생명의 원료가 되는 물질들이 그 뜨거운 바다 속에서 끓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고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그 품 안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을 길러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의 바다는 우리들 생명의 고향이며 나는 따뜻한 그 그릇에 미역국을 마시면서 그처럼 알 수 없는 향수를 느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오니 여전히 눈은 펑펑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추웠다. 그러나 나는 옷 속에 난로라도 넣은 양 푸근한 기분을 느꼈다. 태초의 바다,
생명의 바다를 내 혈관 속에 끌어들였으므로 밖에는 눈보라가 쳐도 몸속에는 뜨겁고 힘찬 피가 조수처럼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수롭지 않은 미역국 한 그릇이 그처럼 나를 즐겁게 해주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눈 내리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눈이 산과 들을 덮으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낯익은 일상생활도 하얗게 지워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먼 나라를 생각해낸다. 그 먼 나라는 아주 모르는 신비로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고향이다. 눈은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깨끗하게 표백해준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가장 깊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불현듯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고향이야말로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돌아가서 쉬고 싶어 하는 귀처가 아니겠는가. 언젠가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추억을 더듬어서 어릴 때 살던 골목이며 집들을 둘러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어쩌면 고향은 이미 오래전에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즘 나는 고향을 별로 찾으려 하지 않는다. 가보았자 세월의 무상함과 허망함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차라리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고향의 이미지가 마음을 더 평화롭게 해준다는 것을 차츰 깨닫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의 고향은 내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아니면 내 피 속에 녹아 있던가. 좋은 생각. 고향은 단순히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머무르는 장소만은 아닌 것 같다. 고향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설경이 펼쳐질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관조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원구. Maybe, 리베카. 이젠 리베카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며 노래 부른다. 이 나라가 내게 준 아픔과 기쁨이 이젠 모두 하나가 되었다. 양준일. 여러분, 제가 자주 혼자서 되뇌이곤 하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입니다. 준일님이 오래전부터 꿈꾸던 대한민국에 돌아와 밝은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된 것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삶에 집중한 태도가 끝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꿈속의 고향, 언젠가는 돌아가고픈 고향, 이원구님의 눈 속의 고향처럼 잊지 않고 결국 돌아가야 하는 영혼의 향수 어린 고향을 잠시 그려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